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창업에 열정과 에너지를 더하는 감성 창업 멘토 임은정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 학생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창업의 기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누구나 한 번쯤 창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과연 창업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며 또 사업자 등록증 낼 때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적인 부분 중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요즘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무자본 창업, 그 중에서도 온라인 창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또한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사례들을 좀 한번 제가 현장에서 뵌 분들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업가의 저와 함께 한번 알찬 내용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저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싹비즈, 싹을 틔우는 비즈니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싹비즈 창업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창업대학원에서 창업학으로 석사를 받았고요. 각 공공기관에서 뭐 심사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코칭, 멘토링, 컨설팅 등을 하고 있고요. 방송에서도 좀 제가 출연을 해서 방송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열정언니라는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내용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열정언니 검색하셔서 제 채널 구독하시고 다른 정보들 많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다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창업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창업이란 어떤 뜻일까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자, 한자로는 시작할 창과 업자를 쓰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숨은 뜻이 있다는 거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시작할 창에는 다치다, 상하다, 업자에는 위태로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창업이라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거를 옛 선조분들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창업은 이런 숨은 뜻이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알고 가고요. 자, 창업을 할 때도 로드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는 창업을 할 때 어떤 순서로 할까? 혹시 다들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거를 보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한번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달랐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부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순서로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죠. 나 이런 되게 좋은 아이디어 있어. 지인이나 뭐 친구나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디어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하고 팀이 구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거의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발급을 하세요. 그 다음 단계로 자체적으로 자본을 조달을 하겠죠. 아이디어 실현하고 구현, 그 다음에 마케팅, 또 자본 유출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구현 방법에 수정을 하고요. 추가 영업 마케팅을 들어가고 외부 자본이 추가됩니다. 근데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순서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이거는 BX. 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창업 로드맵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대부분 제가 현장에서 본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초기 3년 이내의 창업 기업들을 보면 이 순서로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자, 이번에 창업 과정 모드 맵을 보면 앞에 있는 것과 어떤 게 다를까요? 시장 발견, 사전 시장 조사, 아이디어 검증이 앞에 쪽에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사전 시장 조사를 꼭 저는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이디어 검증도 꼭 필요합니다. 이 사전 시장 조사, 그러니까 시장 검증과 아이디어 검증에 따라서 우리가 창업을 함에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인력, 그리고 자본들이 많은 부분들이 단축되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과연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사줄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창업을 했을 때 과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시장 검증과 아이디어 검증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창업을 시작할 때는 시장 검증과 아이디어 검증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좀 비슷하죠. 자체 자본을 조달을 하고 팀을 구성을 합니다. 아이디어 실현 및 구현을 하고요. 여기에 또 한 번 시장 조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 패키지를 이런 길다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장 조사, 나의 타겟층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했고 의견을 들어보니 이런 길쭉한 모양이 아니라 좀 더 짧은 모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구현 방법 및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사전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 들어가고요. 또한 우리가 뭐 시제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창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외부 자본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요. 창업을 내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 하시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팀을 구성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시장 검증, 두 번째 아이디어 검증을 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별표 5개 해도 모자란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창업 모드 맵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에 맞는 사업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 대 법인 사업자. 자, 개인 사업자라든지 법인 사업자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표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일단 설립 절차를 보면 개인 사업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간단하게 개인 사업자는 설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에 반면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필요한 서류들도 굉장히 많고 또한 의사결정에서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주도 있겠고 이사회도 있겠고 또한 여기서 좀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게 회사 자금 인출 부분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내가 일하고 내가 번 돈이죠. 근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뭐예요? 내 돈이 아닌 회사 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법인 설립도 내가 했고 대표자도 나는데 왜 이게 회사 돈이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법인 사업자는 또 하나의 다른 인격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법인에 저 개인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법인은 저한테 돈을 갚아야 되겠죠? 또 다른 인격체예요. 그래서 회사 자금을 거기에서 제가 빌려준 돈을 인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법인 통장에서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회사 자금을 인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출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법인은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만한 내용이고, 여기에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적용 세율 차이가 있다. 이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율적인 부분을 6에서 40%까지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0%에서 21%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 그러면 같은 2억 원을 놓고 봤을 때도 2억 원 이상의 경우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세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용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매출이 많이 늘어날 때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다른 점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 반의과세자랑 일반 과세자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사업을 시작할 때 관이과세자로 낼지 일반 과세자로 낼지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도 지금 제가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고요.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사업을 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된 곳이 있다. 4,800만 원 이상일 것 같다 하면 일반 과세자로 내시면 되고요. 나는 아직 확실하게 지금 4,800만 원까지 매출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4,800만 원 미만 관이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거 쉽게 기억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회사 대 회사 세금 계산서 발급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 그런데 내 아이템은 회사 대 회사가 아니라 고객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할 일이 많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 왜 그러냐면 여기 표에 보시면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요.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고 하신다고 하면 개인 사업자의 간이 가세자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요. 혹시라도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법인으로 나는 차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의 간이 가세자로 시작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막상 4,800 미만이어서 이렇게 예상이 돼서 간이 가세자로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7월 1일에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 사이를 이해하실 때는 1년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간이 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데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관이 과세자가 적용 배제 업종이 있어요. 이거 한번 또 참고하세요. 광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다른 일반 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신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과세 이용 장소,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관이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이라는 거.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온라인에서 하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온라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프라인에 가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소지는 꼭 사무실이 있어야 하나요? 저는 사무실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주소지는 굳이 사무실이 없더라도 집 주소지로 가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집이 아니라 그래도 사무실에서 주소지를 이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주소지만 이용하는데 각 지역마다 비용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저렴한 곳은 2만 원, 거의 대부분은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사이에 그 주소지를 이용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오피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집이 아니라 사무실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소지는 집도 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집이 아니고 얘가 따로 사무실을 얻어야 되기에는 조금 크게 부담이 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나가는 렌트비들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주소지만 이용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부담되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준비물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들 혹시라도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겠다 하실 때는 공인인증서를 준비를 하시고요. 국세청의 포털에 홈택스를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메인 화면에 이런 화면들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메인 화면에서 이 위에 카테고리를 보시면 신청 제출이라고 있죠? 여기를 한번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이 있어요. 우리는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이 아니죠.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들은 정정이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 아까 제가 공인인증서 준비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뜹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그 다음 단에 공인인증서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이 되는데요. 저는 법인 사업자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로그인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 먼저 나와요. 그럼 상호명이 정해져 있겠죠. 상호명 넣고 주민등록번호, 뭐 성명, 그다음에 뭐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주소지는 사업장 주소지 꼭 넣으셔야 되겠죠. 여기 넣고요. 여기에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사업자 유형이 나오죠? 네. 사업자 유형에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네,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를 꼭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된 것들은 꼭 표기를 해야 되는 거. 네, 사업자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종 선택이 있어요. 업종 선택에서 이 검색 있죠? 이 검색을 한번 클릭을 하면 그 다음 화면으로는 조회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회하기를 한번 내가 업종에 따라서 눌러서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클럽을 한번 업종을 선택을 해서 조회를 했더니 업종 코드 목록이 아래같이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목명, 산업 분류명에 지금 업태명 다 들어갔죠? 업태명으로는 뭐 예술 스포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종목명으로는 스포츠 클럽 운영업이라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종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으로는 제출 서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뭐 임대차 계약서가 사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뭐 동업이운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가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자금 출처 소명서 뭐 여기 해당되는 경우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파일들을 먼저 미리 스캔을 해놓으시는 게 낫겠죠. 네, JPG 파일로 스캔을 한번 해놓으시고요. 파일을 찾아서 여기에 첨부를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거는 보통 뭐 3일에서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은 발급이 되고요. 발급이 됐을 경우에는 문자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하는 순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 사는 지역마다 세무서가 있을 거예요. 그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준비물로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세무서에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직접 작성을 하는데 내가 작성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 임대차 계약서 사업본이라든지 세 번째 뭐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이라든지 네 번째 동업 계약서라든지 다섯 번째 뭐 자금 출처 명세라든지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내 업종에 대해서 해당하는 제출 서류들이 있으니까 먼저 오프라인에 가서 나는 좀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준비물을 미리 내가 해당되는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외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하객증이라고 나오죠. 예를 들어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픈마켓 있죠?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옥션이라든지 지마켓 여러분들이 많이 자주 접하는 오픈 마켓들 있죠? 여기에 판매자 정보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나는 오픈마켓이 아니라 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을 하고 하자면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고요. 그 대신 사업자 통장 개설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 네, 그래서 구매 안정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 온라인 판매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두 번째 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통신 판매업을 신고를 해야 돼요. 포털 사이터에 정부 24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요. 통신 판매업 신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청하기를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서 해요? 구청에 가서 통신 판매업을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어디요? 정부 24를 이용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환부, 앞에 설명드린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네, 필요한 서류는 여기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 판매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통신 판매업 신고 전에 먼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먼저 발급을 받으시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환부 필요하다는 거. 오프라인은 어디요? 오프라인은 구청, 온라인은 정부 24회에서 발급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앞에 거 지금 한번 잠깐 복습해 볼게요. 사업자 등록증은 오프라인은 어디에서 발급을 했죠? 세무서죠? 온라인은 어디서 발급 가능하죠? 홈태스죠? 네. 통신 판매업 신고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창업을 할 때 또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금적인 부분이죠. 자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끊임없이 드는 생각들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자금 조달에 대해서 한번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서 좀 편집을 해봤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영상 다 끝난 다음에라도 국세청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이 영상 그냥 한번 따라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요거 보고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들어갈게요. 자, 녹색 창에 국세청 홈태스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아까와 같은 화면 나오죠?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준비물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공인인증서. 네, 검색한 다음에 제가 아까 스포츠 클럽 넣었죠? 그 다음에 조회하기.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했더니 확인, 등록하고 그 다음에 저는 간이로 선택을 했죠. 제 사업장 주소들을 다 넣고 했더니 이제 제출 서류를 뭐를 하라는 화면까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내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이세요? 한번 가볼까요? 투자자를 구한다. 투자자를 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금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본다. 또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금 조달 없이 시작한다. 요즘에는 무자본 창업들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 나와 있죠. 자, 돈 많은 친구를 만난다.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실까요? 아니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중에서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투자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자금 조달 없이 시작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막연하죠. 자본 없이 조달 없이 시작한다고 해도 막상 시작하고 나면 또 자본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부모님께 돈을 빌린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 자체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상. 그리고 또 현실상 굉장히 힘든 거죠? 돈 많은 친구를 만난다. 네, 이거 쉽나요? 네, 돈 많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현실상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내용은 자금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아두면 좋을 곳 두 가지를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K 스타트업이에요. 대부분 모든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K 스타트업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업 마당이라는 곳인데요. 기업 마당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조건들 있죠? 네, 이런 예비 창업자라든지 아니면 나는 창업한 지 몇 년 됐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어떤 지원 사업을 한번 보고 싶다든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조건들을 다 넣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좀 찾을 수 있는 게 있는 곳이 기업 마당이고요. 좀 K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광범위하긴 해요. 근데 이 두 곳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K-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업 단계가 나왔죠. 예비는 사업자 등록 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초기 같은 경우는 창업 3년 미만을 얘기해요. 도약 같은 경우는 창업 3년에서 7년 미만을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께 찾을 수 있는 게 K-스타트업에서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센터라는 네, 사업 안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관련 사업도 K-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기업 마당에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거.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창업 지원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디테일한 것들을 해주는 것들을 알고 싶다. 특화된 곳들, 특화된 곳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겠네요. 알고 싶다 하신다고 하면 자, 여기 화면을 잘 보이실까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한 세대 학생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스포츠 산업 지원 공고 사업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문체부에서도 이렇게 창업팀들을 모집을 해요.
네. 이 내용은 제가 또 뒤에서 얘기 드릴 건데 최대 4,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준대요. 그런데 이 비용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저 돈을 제가 지원을 받았는데 저 자금을 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화 지원금이라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내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받아요. 자, 여러분들은 스포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은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냐? 크게는 K-스타터, 그 다음에 아까 기업마당 얘기 드렸죠? 기업마당 같은 경우는 어플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플 설치하셔서 거기에서 핸드폰으로도 쉽게 정부 지원 사업 찾아보실 수 있고요. 좀 스포츠에 특화된 곳들을 조금 더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신다고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확인 가능하시다는 거. 자,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어떤 지원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센터가 7개 기관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한남대학교, 국민대학교, 인천대학교, 조선대학교, 경기대학교, 서원대학교 이렇게 7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창업 지원센터가 있고요. 서원대 같은 경우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이라는 거. 내 사업 아이템이 사회적 기업에 해당된다 하신다고 하면 서원대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집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스포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및 뭐예요? 3년 미만 초기 기업이에요. 또 스포츠 창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대학원생 및 일반인이죠.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에 나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창업을 이미 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창업을 이미 한 분들은 기간을 잘 보셔야 돼요. 3년 미만이고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3년 미만 초기 기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 모집 대상을 간혹 잘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외에도 스포츠 창업이라든지 스포츠 산업 분야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도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모집 대상은 항상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 및 일반인도 모집 대상이라는 거. 그러면 교육생 지원 사항을 볼게요. 교육비가 전액 지원. 그러니까 교육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육비가 무료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교육 과정 70시간 중에 49시간, 그러니까 70% 이상 수여 시 수료증이 수여가 되고요. 창업에 필요한 전문가별 멘토링을 제공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특허라든지 아니면 상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지식 재산권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적인 부분들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창업 보육팀 선발 시에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요. 또 보육 프로그램을 무료 지원합니다. 정말 굉장히 혜택이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교육비 무료죠. 그리고 전문가별 멘토링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지식재해 사건 혹시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용이 출연하게 되면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근데 이것도 지원이 되죠. 거기다가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보육 프로그램도 무료 지원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센터 제가 7개의 기관 얘기 드렸죠. 네,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셔서 검색해 보시면은 또 각 기관의 연락처들도 많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 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각 기관별로 이제 이 정부 지원 사업 모집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들이 언제인지 나는 한번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을 해서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앞에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죠. 이번에는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무자본 창업은 요즘에 유튜버 분들도 많이들 얘기하시는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자본 창업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무자본 창업은 일단 제가 앞에 설명드린 정부 지원 사업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뭐 온라인 창업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요즘에 이제 컨텐츠를 활용한 유튜브도 저는 무자본 창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튜브는 솔직히 광고 수익으로만 우리가 하기에는 수익적인 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일단 제 채널은 광고를 다른 채널인데 광고 수익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지는 않다는 거. 그 외적으로 수입의 파이프라인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무자본 창업 중에서도 정말 요즘에 아주 가장 핫하죠? 네, 핫한 네이버 중에서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 대해서 무자본 창업에서 정말 핫해진 거는 아무래도 유튜버 중에서도 심사임당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핫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를 다니면서도 스마트 스토어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또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과연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가 왜 네이버 쇼핑이냐? 지금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네이버 쇼핑, 가장 자주 구매하는 위메프 이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나라에 참 쇼핑몰들이 많은데요. 이 쇼핑몰들을 쭉 보면 지금 네이버가 1회 이상 6개월 내 1회 이상 비율이 지금 보면 뭐 11번가도 있고 뭐 지마켓도 있고 뭐 옥션 뭐 다 유명한 곳들 많은데 여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아요.
53.6%로 돼 있죠? 그리고 1회 이상 구매자의 6개월과 누적 구매 횟수를 보면 네, 이것도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높죠. 네. 다음을 한번 봐볼까요? 다음으로 온라인 소비에 있어서 네, 네이버 쇼핑이 있고요. 또 11번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마켓, 위메코 이렇게 쭉 있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자, 여성의 비율이 어때요? 20대가 49%, 30대가 23%, 40대 뭐 17%, 50대 12%고요. 남성의 세그먼트별 연령 구성비를 보면 20대가 45%네요. 지금 우리 그 강의 들으시는 분 거의 대부분 20대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지금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40대거든요. 근데 저도 대부분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 편인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지금 쇼핑을 하는가? 왜 네이버인가? 네,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부합점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통계를 통해서 보면 네이버 쇼핑이 20대, 30대에서 굉장히 많이 높은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서 과연 쇼핑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는 온라인 쇼핑에서도 좀 오픈마켓을 생각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면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다면 다른 몰 비교 없이 바로 구매를 하고요.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게 할인하고 관계없이 구매하는 충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충성도가 높은 층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하면은 다른 뭐라고 지금 옆에 11번가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볼게요.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하면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바로 구매를 하는데 지금 11번가나 위메프 같은 경우는 다른 뭐라고 확인을 하죠. 쿠팡이나 무신사 같은 경우도 바로 구매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할인 중요도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할인 관계없이 구매를 한다고 나와 있죠. 11번가 위메프는 핫디라고 할인은 위주로 구매를 하고 쿠팡, 무신사 같은 경우는 할인 관계없이 구매를 한다. 네, 지금 앞에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했을 때랑 할인 중요도는 네이버 쇼핑이랑 쿠팡이랑 무신사가 지금 똑같이 나왔는데요. 구매 브랜드를 보면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새로운 브랜드를 시도를 하고 11번가 같은 경우는 늘 사던 브랜드를 구매를 한다고 나왔죠. 위메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브랜드를 시도하고 쿠팡은 늘 사던 브랜드를 구매하고 무신사 같은 경우도 새로운 브랜드를 시도한다. 자, 구매 유형을 한번 볼게요. 구매 유형으로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획해서 구매를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쇼핑을 할 때 네이버 쇼핑은 제가 뭔가 사려고 하는 게 있을 때 제가 들어가서 계획해서 구매를 하는 편인데 즉석이나 충동 구매는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메프라든지 무신사 같은 경우는 즉석이나 충동 구매를
하는 쪽으로 구매 유형이 나왔는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시는가요? 여기에 특징들을 보면 네이버 쇼핑이 거의 대부분 다른 몰 비교 없이 바로 구매, 할인과 관계없이 구매하는 충동도가 높다는 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무자본 창업하시는 분들도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이것도 무시는 못한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보면요.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쇼핑 11번가 위메프, 쿠팡, 무신사가 나왔는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젊은 층에 속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는 앞으로 좀 온라인에서 쇼핑을 뭐를 한번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 품목을 한번 지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화장품하고 향수, 지금 눈에 띄는 항목들이 패션하고 잡화, 디지털, 가전, 또 뭐가 있나요? 서적하고 문구가 있는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스포츠랑 레저 용품이 있죠. 우리 한체대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스포츠나 레저 용품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실 거잖아요. 혹시라도 나는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고자 하는데 스포츠, 레저 용품 쪽으로 하고자 한다고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번과 같은 경우도 보면 스포츠, 레저 용품이 높죠. 위메프, 쿠팡, 무신사는 어때요? 스포츠, 레저 용품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각 쇼핑몰별로 이런 특징이 있는 거를 잘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을 쇼핑을 뭐를 준비를 할 때 내 자사몰을 먼저 열기 전에 이것도 저는 그냥 하나의 시장 검증, 아이템 검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오픈마켓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상품들이 반응이 오는지 스포츠 레저 용품 같은 경우도 내가 주로 오는 타겟층은 남성, 여성하고 또 나뉠 거고 남성 중에서도 20대, 뭐 30대, 40대 쭉 연령별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저는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세그먼트라고 하거든요. 내가 뭔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제가 시장 검증과 아이템 검증을 얘기해 드렸죠. 시장 검증과 아이템 검증을 할 때는 고객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눠주시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온라인몰을 내 자사몰을 하고 싶지만 내 자사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비용도 들어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나는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 마켓을 이용을 해서 시장 검증이나 아이템 검증을 해보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사줄 사람들의 그런 타겟층을 잘 세분화하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츠 레저 용품을 온라인몰에서 팔고 싶다 하셨을 경우에 아까 남성, 여성 나눴죠. 그리고 나서 20대로 갈 건지 30대로 갈 건지 나누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대라고 우리가 30대 남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30대 남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저는 더 쪼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세그먼트. 어떻게 쪼개냐? 30대 남성 중에서도 전문직 남성이 있겠고 아니면 그냥
회사를 하시는 분도,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고, 뭐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도 있겠고, 다양하게 있겠죠? 네. 그 중에서도 내가 뭐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나 혼자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층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팔 거에 따라서 나의 타겟층을 세분화해서 그분들이 지갑을 열어서 살 만한 것들을 팔아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또 맞는 우리가 그 다음 단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든 아니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창업을 하시든 나의 타겟층, 내 제품이 팔려야지 상품인 거죠. 이거를 사줄 사람들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타겟층을 광범위하게 20대에서 30대 여성이요? 아니면 40대에서 50대 남성이요? 아니면 여성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지 마시고 세분화 하시라는 거. 그렇게 세분화해서 각 쇼핑몰로 지금 팔리는 품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자파를 한번 뭐 팔아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 눈에 두드러지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하고 무신사가 지금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 네, 요거 좀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조금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 쇼핑몰별로 핵심 요약하자고 하면 각 쇼핑몰별로 팔리는 상품이 카테고리가 다 다르니까 각 쇼핑몰별로 어떤 것들이 많이 팔리는지, 어떤 거에 강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네이버 쇼핑을 우리가 이용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여러분 쿠팡은 어떤 생각 드세요? 배송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서 유메포는 좀 가격이 싸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검색을 하는 것도 녹색 창을 많이 이용을 하죠. 요즘에는 구글을 많이들 검색을 이용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이용에 대해서 뭐 엠페이라든지 또 결제가 편리하죠. 요즘에는 모든 온라인 몰들이 결제가 불편하면 안 돼요. 특히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에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몰에 대한 매출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결제가 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결제를 쇼핑몰을 자주 이용을 해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언택트 시대에 들어오면서 연령층 50대 분들도 50대, 60대 분들도 지금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몰에서 많이들 물건들을 구매를 하는데 그분들은 자주 접했던 환경이 아니죠. 그런데 결제가 불편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몰을 이용을 할까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가 편리하다는 거 이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 내가 온라인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오픈마켓을 이용을 해서 한번 시장 검증을 해보고 아이템 검증을 했는데 내가 어느 정도 물건이 잘 팔리고 매출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온라인 내 자사몰을 할 거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자고 하면 헤어 가입은 반드시 아주 간편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결제가 정말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 결제가 편리해야 된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결제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회원 가입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 또한 저도 제가 시간이 너무 할애가 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하나씩 혹시 가상으로 내가 온라인에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온라인 뭐를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앞에 제가 또 계속 지금 타사몰하고 쇼핑 그 네이버 쇼핑하고 지금 비교해서 얘기해 드리는데 네, 어떤 카테고리로 가야 되고 어떤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상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업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온라인 쇼핑몰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 제가 앞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 얘기 드렸죠? 필요한 서류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뭐가 필요했죠?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죠. 네, 이 두 개가 필요를 한데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쭉 뭐 네이버 쇼핑하고 타사몰들 비교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꼭 내야 하는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온라인 쇼핑몰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규모, 그러니까 소액 거래 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요. 세금 신고도 안 해도 되는 유형이 있어요. 지마켓이라든지 옥션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인터파크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보시면 오픈마켓 외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그리고 1과세 기간은 반년 동안 판매 횟수가 그러니까 위에 오픈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판매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공급 대가 그러니까 VAT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네,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요.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유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과세 기간 반년 동안 판매 횟수가 몇 회예요? 네, 10회 미만이고요. 공급 대가가 VAT 부가가치세 포함가액이에요. 6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네, 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인데 내가 자사몰을 이제 할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할 때 그러니까 오픈마켓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픈마켓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유형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 쇼핑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가장 많이 시작을 하시는 게 스마트 스토어예요. 네이버라는 우리가 포털이 있고요. 이 네이버 안에 또 네이버 쇼핑이 있죠. 이 쇼핑 안에 또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있고 네이버에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네이버 쇼핑이 있죠. 이 쇼핑 안에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한번
특징이라든지 혜택들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계정 1년 미만인 스마트 스토어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요. 월 500만 원 미만의 거래액에 대해서는 1년간 결제 수수료가 면제예요. 결제 수수료를 한 달도 아니고 여러분 1년간 수수료를 면제를 해준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아주 큰 메리트예요. 결제 수수료가 계속 판매량이 많을수록 그만큼 결제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미만의 거래액에 대해서는 1년간 결제 수수료가 면제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입점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하게 되거나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하죠.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판매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입점을 한다던가 등록을 한다던가 이런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무료고요.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는 VAT 포함이고 지금 보시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3.74%, 계좌이체는 1.65%, 무통장 입금은 가상계좌는 1%고요. 휴대폰 결제는 3.85%, 네이버 페이 포인트는 3.74%. 솔직히 말이 조금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자, 다음으로 또 한번 보면 네이버 쇼핑에서 제휴몰 상품보다 상위로 노출이 된대요. 이거는 굉장히 좀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같은 상품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웨어 중에서도 뭐 축구복을 우리가 산다, 아니면 축구공을 산다. 그런데 다른 제휴몰 상품보다 상위로 노출이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물건을 볼 때 메뉴에 상위에 노출된 것들 먼저 위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무료 입점이 되고요. 다른 채널하고 좀 쉬운 연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SNS 랜딩 페이지를 활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관리가 어려우면은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자 페이지가 상품 등록이라든지 수정이 그래도 굉장히 좀 쉽다는 거. 우리가 관리자 페이지가 진짜 또 상품 등록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우면 진짜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쉽게 돼 있고 광고가 없는 공정한 판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 창업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거. 진짜 주변에 보면은 그리고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보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창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하다는 거를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하다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행하시기로 창업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언젠가는 나도 창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 겉으로는 정말 화려해 보이고 쉽다고 해서 그게 다 그렇게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한테 다 해당이 안 될지라도 내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 앞에 철저한 준비들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상품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공급을 해서 팔 건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알릴 건지 이런 부분들에 정말 다양한 계획들이 나와줘야지 안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도 이런 뭐 진짜 좋은 메리트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잘 활용을 하시려면 그 앞단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정말 너무나도 쉽게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내가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고 그런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다는 거. 네,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만큼 이것도 하나의 창업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많은 계획들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 네. 이거 진짜 뭐 누구는 이거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벌었대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그분들도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셨겠죠.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많다고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에서 창업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업을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아니면 차후라도 내가 창업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이제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저도 굉장히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 프로그램에 요즘에 현주엽 씨가 출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안정환 씨를 이제 만나서 본인의 이제 앞으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지 창업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정환 씨는 이미 외식 창업을 시작을 해서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여기에서 이제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그래도 꽤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서 봤거든요. 그리고 SNS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안 좋은 얘기들은 거의 많이 없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일단 뭐 떠나서 지금 제가 메뉴들을 봤는데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안정환 씨가 현주엽 씨에게 얘기하기를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다른 치킨하고 굉장히 눈에 띄게 메뉴들이 좀 많이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치킨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왜 안정환 씨가 그 많은 아이템 중에서 정말 치킨은 창업하기에도 막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지만 그 폐업하는 율도 그렇게 낮지는 않은 부분인데 왜 치킨이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셨을까 해서 저는 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 메뉴가 닭껍질 후라이드. 저는 이 부분에서 닭고기가 아니라 닭껍질을 이용한 후라이드라는 메뉴가 진짜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는 이 똥집 후라이드라고 있거든요. 메뉴 자체가 굉장히 다른 데랑 차별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연구하신 흔적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정말 수많은 치킨집 그리고 뭐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네임밸류들이 있는 치킨집도 있고 아닌 치킨집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닭껍질 후라이드 그다음에 뭐 꽈리 멸치 파워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메뉴들이 굉장히 다른 치킨에 비해서 저는 차별성이 있고요. 후기들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맛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놀란 게 이런 치킨 하는 하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맹문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 하셔가지고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문의 그리고 가맹점들도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아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셨구나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스포츠 산업 창업의 사례로 지금 첫 번째로는 제가 안정환 씨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저는 치킨이라고 해서 별다를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아직은 제가 안정환 치킨 선수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예, 꼭 먹어볼 계획입니다. 자, 다음 한번 사례를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어댑핏이라고 돼 있죠? 네. 이 포스터를 보면 무료 맞춤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부산에서 멘토링을 진행을 했던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슬로건을 보면은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한 세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구성원들로 보면요. 뭐 호주 물리치료사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의학 석사라든지 뭐 특수 체육 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엘리트 스포츠 선수 국가대표 보디빌더 출신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동이 필요하지만 막상 필요하면 우리가 잘 하기 힘든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아이템이라서 무료 맞춤 운동을 1대1로 제공을 해주는 아이템인데요. 저는 이거를 보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때 멘토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바로 그 다음에 서울 일정이어서 그날 바로 올라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멘토링을 제가 한 4시간? 한 5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발표가 있으시다고 그렇게 얘기 드려서 진짜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직접 현장에서 스포츠 의학을 전공을 하시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직접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적 취약 계층이 어떤 부분에 필요하신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시간 동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발표가 있으셨는데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3등을 했다고. 근데 저는 진짜 너무나도 굉장히 그 소식을 듣고 기뻤고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인스타도 지금 팔로우로 되어 있고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피드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서로 저도 응원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소식 있으면 저한테 이제 다시 뭐 이렇게 메시지도 오시고 이러시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팀으로 기억을 돼서 오늘 스포츠 산업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스포츠 산업 사례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요 이미지가 어떤 건지 혹시 감이 오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작년에 다른 기관에서 경기도에 있는 기관에서 투자 유치 전략으로 뵀던 분인데요. 저는 굉장히 정말 이 아이템이 인상 깊었고 대표님의 그런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시작하게 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정말 이거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홈트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아니면 관심이라든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금 운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언텐트 시대에 정말 딱인 아이템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스포츠 산업 사례를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한 번 더 들었던 지금 아이템인데요. 제가 요 두 개의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일까, 어떤 상품일까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이 PPT 하면 잠시 공유 중지하고요. 그리고
얘기 나눌게요. 자, 지금 아까 그 이미지가 지금 나오는 이 상품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지 혹시 감 오셨나요? 자, 이거는 스마트 밸런스 트레이너라고 하는 건데요. 앱도 있고요. 게임으로도 가능하고요.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요 비디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죠? 여기에 아까 그 이미지에 있는 밸런스를 넣고 네, 홈트를 하죠? 자, 근데 이렇게 중심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건강한 친구들, 여기 우리 황세돈 대표님 같은 경우는 2015년 피트니스 세계대회 탑 5 트레이너 출신이세요. 네, 본인이 이제 부상을 입으셨는데 이런 밸런스 운동을 통해서 부상도 회복하고 그 좋음을 본인이 알고 나서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개발하신 아이템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운동기구와 ICT 기술을 융합한 거죠. 저는 진짜 이거를 보고 와, 어떻게 이런 거를 개발하실 생각이 하셨지? 네, 굉장히 저는 많이 놀랬고요. 그래서 지금 감지 센서 기능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홈페이지 나중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도 보실 수 있는데 피트니스 앱도 연동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정말 딱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런 결과치도 제공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홈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치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게임으로도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인상이 깊었던 팀이고요. 또 하나 또 저랑 이제 하고 나서 그 펀딩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국의 킥스타터 펀딩에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펀딩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말 여기 황세동 대표님 같은 아이템은 저는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대 초반 정도예요. 여기서 화면 공유 중지할게요. 네, 굉장히 앞에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면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스포츠 산업의 이용을 아이템들, 제품들을 가져다가 뭐 판매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여기에 앞에 어댑핏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친구처럼 뭐 내가 경험해서 우러나온 것들을 기술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창업 아이템도 있고요. 다음, 이건 아까 제가 영상 본 거고요. 네, 이번에 스포츠 산업 사례로는 고알레라는 아마추어 축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슬로건이 있는 곳인데요. 일단 고알레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34만 명이 됩니다. 제가 고알레를 예로 든 이유는 여기에 대표님이 프로 축구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30대 초반 정도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셨다는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창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고발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서 물론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고할레를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할레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축구 하시는 분들의 경기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분석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도 아마추어 축구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채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아이템 하나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이 고할래 이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 고할래가 있어요. 그래서 고할래에 다양한 의류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 사업의 확장성으로 의류도 지금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포츠, 뭐 축구, 웨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 뭐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대부분 스포츠 의류 등이 기능성에 집중돼 있어서 일반 우리가 생활 평상복으로 입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데서 착안을 하셔서 일상복에서도 이 의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제품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라인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고 가격대는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 중독 바지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대 중후반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포츠 산업 사례에서 보알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창업 사례 아이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업을 확장성을 좀 다양하게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로는 어플리케이션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추어 축구를 하시는 분들을 다양하게 또 유소년 축구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의 확장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계셔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스포츠 산업의 창업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보알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간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사례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엄마들이 예뻐지고 젊어지는 시간 엄마 TV 얘기를 될 건데요. 여기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경영학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굉장히 살이 많이 찌셨던 시절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살을 건강하고 아주 빼는 운동을 통해서 빼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트레이너로 또 전향하게 된 계기도 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 대한민국 엄마 TV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타겟층이 딱, 엄마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지금 메인 채널 아트에 보면은 복장도 선생님이 이렇게 앞치마랑 몸빼바지라고 그러죠. 몸빼바지라는 거 입고 운동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서 되게 재밌다. 이거 뭐지 하면서 봤는데 동작들도 보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진짜 땀이 굉장히 뻘뻘 나고요. 또 선생님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하시는 멘트가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줘요. 얼마 전에 그 실버 버튼을 받았다고 이렇게 영상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보시면 네, 굉장히 눈에 띕니다. 다른 운동 채널하고 달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김 선생님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컨텐츠가 진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재방문. 네, 여기에서 다시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보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이 운동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작들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도 하다 보면 어려운데 또 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엄마 TV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들 조회수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높은 편이고 엄마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채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정말 집에만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홈트를 찾아보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엄마 TV를 알게 됐는데 너무 저는 재밌게 제가 운동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운동이라는 게 처음에 생각하면은 재밌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재미도 있으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스토리텔링도 있으면서 또 컨텐츠의 차별화도 있고 그리고 김 선생님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고 수익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진짜 얼마나 많이 버실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버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지금 잘 운영을 해서 키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부가적인 수입의 파이프라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오프라인에서 뭐 개인 1대1 PT 회원이 될 수도 있고요. 회원 수든지 아니면 외부의 뭐 이런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운동하는 이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뭐 책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입의 라인이 좀 많이 나눠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스포츠 산업 사례로 유튜브에도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마쳤고요. 찬스와 체인지를 보면 C와 G 이 철자 하나 바뀌는 거에 따라서 기회가 변화가 되기도 하고 변화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예비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차후의 창업을 생각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변화가 되고 변화가 기회가 되시는 그런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창업에 열정과 에너지를 더하는 감성 창업 멘토였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소통드리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채널이 제 열정 언니 채널에 지금 올려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외에 창업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더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